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기업 기술 강해지는 미 규제 힘들다 호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 이러한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MIC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 정부의 중국 기술 기업 규제 이것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강해져 왔던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강해진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일이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무역 블랙리스트에 오를 위험에 처한 다수의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사찰을 허용한다고 했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 거세한 압박에 의해서 이제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미국이 최근 강력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도입한 이후에 중국이 미국 관리들에게 일부 중국 기업을 사찰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사찰이 아니라는 게 맹점이 되는 거죠. 이는 중국 기업들이 강해져 가고 있는 미국 규제에 힘들다라고 호소를 했고 중국 정부가 이를 일부 허용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무기 제조와 같은 허가되지 않는 활동으로 미국 기술이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 관리들이 최종 사형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해온 중국 상무부가 10월에 미국이 수출 통제를 시행한 이후 더 수용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얼마나 그들의 그 내용을 보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을 가져와서 지금 해킹을 해서 썼던 것처럼 이들이 실질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무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예요. 이러한 반도체가 안 들어간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겠다. 결국은 싸움에서 이기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기술기업 강해지는 미 규제에 힘들다 호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죠. 중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던 트럼프 행정부 2019년도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중국 정부와 무역 협상을 벌였어요. 그런데 거기가 빨간 줄 쫙 그어놓고 어떻게 했죠? 지금 협상문을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안 된다라고 말을 했죠. 이렇게 중국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화웨이를 시작으로 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점차적으로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SMIC는 물론 최근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이죠. YMTC, 양쯔 메모리라고 불리는데 이곳이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업체예요. 256단을 만들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YMTC를 중심으로 31개의 중국 기업을 미 확인 리스트에 올려놓고 최종 검사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엔타이티 리스트, 블랙리스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엔타이어 리스트라고 불리는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가능성이 직면하게 해서 미국 기업의 기술 공급을 사실상 금지하게 된 것이죠. YMTC와 같은 경우는 지금 256단의 낸드 플래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128단이죠. 128단의 그 기술에 대해서는 기계를 아예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YMTC를 겨냥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16나노 밑으로 만드는 제품, 지금 현재 16나노가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DDR5와 같은 경우는 16나노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DDR5의 접근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창신 메모리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앨런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6일날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중국 상무부의 긍정적 반응 징후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미 확인 목록, 말하자면 엔타이티 리스트에 올려놓고 미국 정부의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앨런 차관은 중국이 진정한 변화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결론을 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미국에 대해서 허용을 했다 할지라도 얼마큼 허용한 100% 허용을 안 할 것이라는 그 생각이죠. 결국 중국의 향후 태도에 이 블랙리스트의 등재가 달렸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11월에 우한, 상하이 및 광동성의 여러 도시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방문을 승인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31개 회사에 대해서 지금 미등재 기업,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을 방문해야 되고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허용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중국 반도체 업계와 현지 당국이 최근 수출 규제의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탄원서를 잇따라 제출한 후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화웨이, 샤오미 등이 있는 선전시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립이 계속 고조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양보해야 한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고조되는 금지 조치에 대한 중국 반도체 업계의 만장일치된 입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정부가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죠. 이 무기가 중국의 무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술이 전용된다. 이 기술이 결국 전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부진한 거시경제 상황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이 계속 침투하면 중국 반도체 체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 중국에 향한 수출 통제, 이것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고 고급 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고 고급 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 그리고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어진다. 지금 미국이 제한이 걸렸던 것이 뭐냐면 미국의 영주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국 기업을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장비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그들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예 그 길이 막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칩들은 핵무기 모델링으로부터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응용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TSMC에서 만들어진 5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진 칩이 중국의 초음속 무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미국은 의심한다라는 거죠. 미국은 칩 제조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는 3국 간 수출 통제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일본, 네덜란드를 이곳에 참여시켰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는 AS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장비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특별히 일본과 같은 경우는 니콘과 캐논과 같은 경우는 지금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DUV 노광 장비까지 지금 수출을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미국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일본을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10월 7일 미국이 부과한 수출 규제는 미국의 장비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를 했지만 그들은 미국 이외의 기업들은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과 네덜란드와 지금 얘기를 했었지만 그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말이 요즘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과 네덜란드를 여기에 참여시켰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일본과 네덜란드의 참여로 이후 이 구도는 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칙포 동맹까지 확대할 방침이죠. 에스테베즈와 타룬 차브라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관은 지난달 네덜란드를 방문해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ASML을 굴복시켰다라는 거죠. 특별히 ASML과 같은 경우는 그곳에 들어가는 중요 부품 중에 몇 가지가 미국에서 날라옵니다. 이 미국에서 날라오는데 미국에서 이 제품을 보내주지 않으면 성능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뜻대로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에스테베즈는 지난 12월 6일 최근 회담 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부를 했지만 미국이 동맹국들과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그는 좋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정책과 계획을 지시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말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나 동맹국들이 우리의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정적운동은 현재의 수준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대만을 노리는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한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9개월,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무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기들, 첨단 무기가 부족해서 지금 러시아가 밀리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첨단 무기에 대해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미국은 중국을 압박을 해서 결국 중국 반도체 생태계가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대처하려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나중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